예, 저희 또 지마스터님께서 또 넉넉히 보게는 박 팀장님. 그러니까요. 어제도 너무 도와주셨거든요. 네. 저는 이런 평가 한 번도 못 저의 받았거든요. 뭐 개인적인 약간 큰 누님. 어, 예, 큰 누님. 아세요? 네, 알죠. 아시는구나. 아주 친합니다. 예. 다 친해. 안 친한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장혜성 비정년님 친하고. 네. 네. 다 친합니다. 자, 일단 예.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만 느낀 게 아닌가 봐요. 저희 앞에 나왔던 그 영상이 굉장히 그 좋다는 평가가 맞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너무 진짜 제작본부에서 네.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만드셔서 많이 플레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뉴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오늘 제가 이걸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디자인을 했어요. 야, 잘 만들었죠. 어떻게 만드셨어요? 저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진짜요? 여의도요? 여의도야, 여의도. 저 그죠? 파크원 빌딩 보이고 예, 익선 예. 빌딩 보이고 예. 쌍둥이 빌딩 보이고. 예. 그래서 제가 하여튼 디자인을 했는데 예. 앞으로 이제 이걸로 저희 글로벌 라이브 뉴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갖고 싶다. 예. 네. 저희 레딧에서 최근에 이제 서학개미 분들 또는 이제 미국에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레딧에서 많은 이런 밈 짤들을 많이 올려요. 근데 사실 많은 글들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시장의 상황을 좀 볼 수 있지만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좀 몇 가지 좀 재미있는 그림들 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게 되면 US 이코노미 지금 미국 경제인데 리세션이라는 칼들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페드는 엉뚱한 곳에서 막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뉴스를 지금 이제 현재의 지금 미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리세션이 오고 있는데 연준은 엉뚱한 곳에서 막아주는 흉내를 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 그림 한 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연준 파월 의장이 앉아 있어요. 주변에 휴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노트북 보게 되면 달러가 올라가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메인 화면 보시면은 마켓이 불타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게 되고 유가가 어떤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밈들이 미국 시장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심리 상태를 현재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레딧에 가서 뭐 물론 많은 댓글이 있고 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제가 그냥 간단한 댓글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보다 더 최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경기 침체가 낫다. 인플레이션보다. 자, 그리고 연준이 세상을 지켜줄 거야. 진정해라. 자, 이러한 분들도 계셨고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일부러 유발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의견을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체크해 보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것 보면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사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현재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가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든 이제 그림들이나 이런 짤들 자체가 침체를 좀 예견하는. 과거에 사실 경기 침체 많이 얘기 나왔었죠.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했는데 그때도 이러한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유가가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니까 다시금 또 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현지에 있는 반응을 그렇게 막 쉽게 볼 수 없다 보니까 저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통해 현재 침체에 대한 전망이 어떤지 확률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듣는데 사실 실제로 미국 왜냐하면 저희가 월간 뉴스 많이 전달해 드리잖아요. 뭐 모건 스탠리, 뭐 JP 모건, 뭐 많은 의견을 좀 전달해 드리는데 사실 미국 내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심리 상태도 저는 크게 이제 작용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주년 개편하면서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의 의견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우 좋습니다. 아주 꽉꽉 차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다음 보면. 다음 한번 이제 화면 띄워주시면요. 자, 어제 이제 지수 흐름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존스는 0.25%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1.14% 상승했고 S&P 500도 0.67% 상승했고요.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소형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24%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히트맵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어제 테슬라가 정말 오래간만에 두 자릿수를 언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10% 상승을 했고 메타 아마존도 3% 넘는 상승, 퀄컴도 이제 상승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전체 흐름을 좀 다시 보게 되면 상승했던 그 종목들의 퍼센티지가 51% 그리고
신고가를 찍은 종목들이 85개의 기업들이 이제 신고가를 찍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신저가를 찍은 종목들도 77개 기업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200일선을 좀 넘는 기업들이 42%, 50일선을 넘는 기업들이 30%.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때 많이 올라왔던 그런 종목들이 계속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는 이런 추세를 계속 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거래량은 최근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 많은 기업, 61%의 기업들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조정 구간 이렇게 저희가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다음에 섹터별로 보시게 되면은 커뮤니케이션 뭐예요? 디스크리셔너리. 예. 임의 소비재. 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이제 두 번째인데 제가 이거 오래 헷갈려가지고 예. 어제 이제 테슬라가 많이 올라가면서 저 섹터가 임의 소비재 섹터가 이제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서 근데 전반적으로 좀 강보합 상태다. 임의 예. 소비재에 가장 유명한 기업 두 개가 있잖아요. 예. 테슬라와 아마존. 아마존이 3.5%, 맞아요. 테슬라가 10%. 예. 임의 소비재가 그러니까 어제 할 일 다 했네요. 아, 그렇죠. 예. 자, 그런 업종별 흐름도 한번 보시겠어요. 예. 그래서 어제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종목들이 그쵸. 어제 그래도 뭐 괜찮았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한번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10% 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오른쪽에 이것도 이제 밈으로 돌고 있는 그림인데 네.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건 스탠리가 하나의 구원투수로 나왔다. 자, 저분이 지금 모건 스탠리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도조 is the answer. 그러니까 도조가 답이다. 자, 저 뒤에는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뒤집어졌습니다. 폭파하고. 야, 근데 저 뒤에 있는 부분이 지금 망가지고 있지만은 야, 도조가 답이야.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약간의 조금 풍자하는 야. 예, 그러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어떤 도조의 값어치가 약 하나로 650조 원이 넘는 그러한 값어치를 앞으로 밸류에이션에 넣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테슬라가 10%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주간 단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실 올타임 하이를 찍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좀 멀겠지만은 최근에 어떤 추세를 지속적으로 타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마존도 3.52% 상승했어요. 네. 자, 근데 최근에 아마 아마존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좀 불만이 있으셨을 것 같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를 가지고 있고 네. 구글도 바드를 하고 있는데 야, 아마존은 니네들 뭐 하고 있냐. 자, 이러한 얘기들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아마존이요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근데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풍자하는 그림이죠.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괜찮은 좀 늠름한 네. 용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존은 약간 개구리 같은 로이 같은 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자,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너가 어제 지난주에 변기 커버를 샀는데 너 이번 주에도 변기 커버 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매 업체 전자상 거래의 어떤 우회적인 풍자를 좀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마존은 매출 비중으로만 따지면 거의 80% 매출에서는 그렇죠. 80%가 그 전자상거래에서 나오는 건 맞긴 한데 맞아요. 이익으로 따져보면 70%가 클라우드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아마존이 인공지능으로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맞는데 예. 왜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인공지능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생태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네. 그런 거에 대한 부재가 어떤 투자자들에 있어서 너희들도 좀 뭐 하나 내봐라. 이러한 어떤 풍자에 대한 그림이 아닐까 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다 보니까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예, 네.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물론 저기 작년이죠. 재작년이구나. 재작년 때에 저 어마어마한 매물대. 네네. 예, 저 매물대를 어떻게 뚫고 갈지, 저 부분에서 어떻게 차트가 좀 움직일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최근의 흐름은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또 빅테크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도 마찬가지로 상승했어요. 메타도 AI에 대한 어떤 개발, 라마2라는 이름을 붙일지 안 붙일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은 메타 자체 내에서 AI 모델, 특히 챗GPT, 오픈 AI에서 만든 챗GPT만큼 버금가는 그러한 모델을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어제 주가도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는 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거의 신고가, 그러니까 그 전고점, 예. 역사적 전고점하고 크게 차이 나진 않네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메타는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차트를 보면 모르겠어요. 마음이 아픈 참 아픈 손가락이다. 자식과 같은 로이와 같은 존재죠. 그렇죠. 자, 자 어제 또 하나만 더 네, 뉴스 그렇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야 이 종목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어제 대마초, 그러니까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예. 뭐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뭐 78%, 네. 80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게 왜 급등을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 캐나다에 지금 있는 그 캐나다 소재에 있는 그 기업들 마리아나 기업들이 앞으로 2024년, 2025년 좀 길게는 2026년까지 현금성 자산을 좀 가져갈 것이고 전환사채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뭐 체질 개선을 좀 할 것이다. 앞으로는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을 좀 가지고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뒤에 가서 이제 차트를 보시겠지만은 정말 힘든 그 구간을 버티고 나서 최근에 엄청난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또 다른 하나의 밈 주식의 또 어떤 탄생을 네네.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혹시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까라고 제가 해서 이제 이 원문을 가지고 네. 제가 이제 밑에 그냥 간략하게 좀 해석을 좀 써놨어요. 그래서 투자한다면 고민해볼 문제 밑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소비가 유럽과 캐나다보다 더 큰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때 소비는 마리화나 물론 이제 의료용이나 뭐 레저용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소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유럽에 비해 더 높은 수익과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다가오는 법안이 있죠.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게 없지만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투자를 좀 가속화해도 될까라는 네네.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나머지는 또 뭐냐면 술과 담배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M&A를 통해서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재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어떠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한 번은 또 투자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시는 의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웬만한 어제 상승했던 그 기업들이 캐나다 기업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캐나다 기업 자체가 100%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기업, 그러니까 국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여건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입지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뭐 틸레이 같은 종목들이 올라갔죠. 위에 보시게 되면 저거 이게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3.3달러인데 예 저기 올라간 거예요? 지금 위에 보시게 되면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2021년 초반 때 한 번 쫙 올랐다가 거의 70달러. 그쵸. 이때 이제 여러 이제 합법화 된다 어쩐다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정말 한번 슈팅을 주고 지금까지 정말 뭐 반등을 먼저 줬어요. 저게. 예, 그 밑에 보게 되면 일봉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예, 바닥에서.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캐노피 아마 좀 아시는 분들 좀 아실 거예요. 캐노피 그로스 코퍼레이션인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주봉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봉을 보시더라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냥 깡충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로라 캐나비스도 아마 좀 유명한 또 의료용 소비자용 대마초 제품을 생산하고 또 유통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 자, 여기서 아주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72%가 상승하는 네네.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디스크에서 양 나오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모든 욕구를 억제해버리는. 그렇죠. 대마도 억제해버리면 안 되니까. 모든 욕구를 억제하면 안 됩니다. 저출산 됩니다. 저출산. 그러니까요. 예.
자, 이어서 제가 준비한 뉴스도 한 몇 가지씩 보시죠. 네. 그 일단 첫 번째로는 중국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죠. 자, 컨트리 가든 그 우리말로는 벽계원, 중국말로는 비구이 위안, 어쨌든 미국어로는 컨트리 가든. 컨트리 가든. 예. 자, 중국 최대 민간 부동산 개발 업체가 채권단으로부터 6개 영내 채권에 대한 상환을 3년 연장하는 걸 승인을 받았습니다. 3년 번 거예요, 이제. 3년 벌었는데 뭐 요즘에 기존 모기지 금리를 낮추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최근에 대도시의 첫 번째 주택 구매에 대해서는 우대 대출을 제공한다는 그런 부양책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우리 박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예. 근데 이 친구가 직업을 잃었어. 음. 그러면 100만 원 빌려줬으면 물론 더 이상 그렇게 안 되겠지만 10만 원이라도 내놔. 근데 이 친구가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예. 한창 안 좋다가 예. 이제 승진을 했어. 그러면 이자 붙여야죠. 아니 당장 안 갚아도 돼. 조금만 시간 지나면 넌 좋아질 테니까.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단들도 보면은 이게 상황이 업황이 나빠질 때는 더 안 좋아지겠는데 야 내가 100만 원 빌려줬지만 예. 한 10만 원이라도 내놔. 이런 식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물론 아주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연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보이니까 어느 정도 그쵸. 좀 유예를 해주는. 우리 3년 기다려보자. 3년 기다려보면 이 원금 탕감이 아니라 오히려 원금 다 받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업황에 따라서 예. 채권을 어떻게 탕감을 할지 아니면 이거를 그 좀 기다려줄지 연장을 할지 이런 것들은 좀 나눠지게 되거든요. 네. 그런 식의 맥락으로 이런 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쨌든 중국 부동산은 가계 그 자산 가운데 7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막대한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고 예. 안 좋고 청년 실업률 나쁘고 소비 수요 약하고 민간 기업 투자 안 되고 있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예. 계속 그 전망치는 좀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전망이라는 건 바뀝니다. 시간 지나면 그리고 네. 상황 바뀌면 바뀌고 그래서 이 전망치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힌트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뭐가 좋아졌을 때 좋아질 것이냐. 첫 번째로 부동산과 두 번째로 미중 갈등.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다시 한번 그 중국의 성장 엔진을 가속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걸 보면서 그럼 중국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부동산과 미중 갈등 정도가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투자의 어떤 메시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자 이런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 보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장인성 지점장님께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좀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요? 예, 방금 말씀하신 거와 아마 조금 결이 비슷한. 근데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또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네. 거고 분석은 잠시 후에 적귀 장희성 지점장님으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그거 업데이트만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러니까 글로벌 라이브를 통해서 전미 자동차 노조 약 15만 명의 근로자가 이 노조에 있거든요. 자, 이 노조의 파업이 9월 14일 만약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9월 14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관련된 뉴스를 계속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은 약간은 이 그 격차가 줄어들긴 했나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자동차 노조에서는 임금 40% 인상, 그리고 회사에서는 안 된다 10% 인상. 근데 약간 격차는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격차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전은 있었지만 아직 뭐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진행 상황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리고 이제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또 있더라고요. 네. 파업이 좀 진행이 되면 뭐 물론 지금 중고차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긴 하지만 뭐 여러 이제 새 차나 이런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서 뭐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또 알겠습니다. 파업 그러니까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업데이트되는 차원에서 한번 전해드렸고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ARM 인수가 이번 주입니다. 이게 지금 좀 월가에서 좀 핫한 이슈로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ARM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 네. 뭐 늘 이게 한 번씩 터지잖아요. 그쵸. 예, 그러다 다시 쏙 들어가고 네. 다시 나오고 또 쏙 들어가고. 네. 예, 요번에 다시 나왔어요. 자, 9월 13일이죠. 9월 13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오늘 예. 말고 내일인데. 자, 뭐 올해 최대 IPO 최대어로 손꼽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알파벳, 엔비디아, 인텔 이런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이 앵커 투자자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흥행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월가에서는 좀 투자에 주의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그렇죠. 그렇죠. For retail investors. 그러니까 아.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렇죠. 리스키 비즈니스. 아. 이거는 조심해라. 자, 다음 장 한번 보면 네. 그래서 이제 로이터에서 뭘 내놨냐면 저는 이거 너무 네. 아니, 아까 자료 주실 때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 상장했을 때 투자하면 어떻게 되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리턴 온 IPO 프라이스. 그러니까 딱 상장하자마자 예. 상장하자마자 그 가격에 샀을 때 수익 낼 수 있냐? 손실 나냐? 당일입니다, 저거. 에어비앤비는 만약에 상장 당일 딱 그 IPO 가격에 샀으면 못 사죠, 이거. 못 삽니다. 못 그렇죠. 샀는데 예. 샀으면 111%. 아. 근데 나머지 보세요. 뭐 캔뷰는 이제 그 존슨앤존슨에서 이제 그 예. 물적 분할돼서 나온 네. 그 생활 필수품, 생필품 그 사업체인데 그것도 5% 손실, 도어대시 20%, 뭐 리비안 가보세요. 당일 뭐 70% 손실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줄이 뭐냐면 아이고 또 만약에 저게 저 대한민국의 어떤 또 굴지 기업이 또 있으시네 저게. 쿠팡. 그쵸. 쿠팡. 쿠팡도 있고. 예. 저게 그 두 번째 줄이 뭐냐면 예. 상장했어요. 근데 막 초반부터 막 뛰어올라.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 너무 늦게 사면 안 되겠는데라고 약간 뒤늦게 샀을 때, 아. 고점에 샀을 때, 바잉의 first day. 네. 첫날. 첫날 고점에 샀을 어. 때는 거의 뭐 80%까지 전부 손실이네요. 전부 손실입니다. 예. 그리고 그럼 상장 당일날 이제 뭐 그 같은 기간 동안 그 다른 S&P 500 기업들의 수익률은 어떤지 아이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상장이라고 하면 되게 좋은 건 맞아요. 예. 뭐 전체적인 주식시장에다 커다란 자금을 탁 투여해 주는 것도 맞고 좋긴 좋은데 우리가 공모주 청약을 할 수는 없잖아요. 미국 그렇죠. 주식에 대해서. 예. 그리고 상장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지금까지 투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엑시트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네. ARM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좀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주요 뉴스들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잠시 후 3부에 그 뉴스는 더 이어집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2부. 2부 저희 장인성 지점장님을 모셔야겠죠. 네. 예, 모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중국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좀 갖고 오셨으니까요. 저희 잠시 광고를 좀 보고 저희 장인성 지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